바닷물을 모두 뒤져서 내가 찾는 한 방울의 물을 찾아내는 이 놀라운 능력은 당신이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첫째, 만일 망상 활성화 체계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부지런하게 어떤 목표를 쫓는다 하더라도 그 목표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연결점과 퍼즐 조각들은 그물망을 그냥 통과해버려서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할 것이다. 자, 이런 설정을 한번 해보자. 당신은 한 해에 약 5만 달러를 벌고 이것을 정상이라 생각한다고 치자. 이것은 다음과 같은 믿음으로 전환된다. 나는 한 해에 5만 달러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나의 정상적인 수입 수준이다. 이 경우 무의식적인 마음은 연봉 5만 달러라는 상을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설령 100만 달러짜리 아이디어가 포착된다 하더라도 RAS는 그냥 통과시키므로 이 아이디어를 의식적인 차원에서 결코 인식하지 못한다. 이 정보는 무의식적인 뇌의 깊숙한 창고에 처박혀버리고 만다. 이것을 가리키는 신경학 용어가 맹점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바로 코앞에 있어도 이 해답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RAS가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두 번째 방식은 이렇다. 만일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프로그래밍을 해두었다면 RAS는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포착해 의식에 밀어넣을 것이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것이 계속 나타난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 문제든 애정 문제든 건강 문제든 혹은 다른 어떤 문제든 간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당신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RAS를 프로그래밍해 두었는가? 단순히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만 한 것은 아닌가? 그렇기에 생각의 습관이 고착화된 것은 아닌가? 삶에 있어 도움이 되지 않거나 불행한 일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 문제들을 검색어 삼아서 RAS를 작동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연히 RAS라는 검색 엔진은 그 문제들을 찾아 나선다. 뇌는 정말이지 엄청나게 유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아무 생각 없이 심장병이니 실망이니 좌절 따위를 찾으라고 했다간 낭패를 당하고 만다. 여지없이 찾아내서 당신 앞에 혹은 당신의 생활 속에 대령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뜻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컨대 당신은 몸무게 5kg을 빼고 싶어 한다. 당신은 2만 달러의 빚을 절대로 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당신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 첫 해에는 제발 걱정거리들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고 바란다. 이때 뇌간의 네트워크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작동한다. 엄청나게 들어오는 온갖 생각들, 의견들, 다른 사람들의 대화들, 그리고 온갖 정보의 조각들을 뒤져서 정확하게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들만 가려서 당신의 의식 안으로 들이민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RAS는 다른 모든 것들은 충실하게 무시한다. 실제로 당신이 살을 빼고 빚을 청산하고 사업을 번창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증거, 자원, 생각 혹은 기타 유익한 정보들을 RAS가 필요 없는 것이라 판단하고 무의식의 창고 속으로 던져버린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서 이성을 새로 만나서 가까운 관계를 맺어나가는 중이라고 하자. 그리고 성장기에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으로 해서 처음에는 행복한 인간관계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비참하게 끝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당신은 새로 만난 이성을 사랑하고 또 함께 있어 매우 행복하게 보이겠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남몰래 걱정한다. 어쩌면 이런 걱정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또 어쩌면 이런 걱정을 자신에게조차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무의식에는 어떤 비밀도 불가능하다. 이 걱정은 단지 주변만을 돌지 않는다. RAS의 검색 작업이 진행되면서 결국 이 걱정은 전면 무대에 나서고 만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자. 당신과 연인 사이의 관계가 더할 나위 없이 단단하고 건강하다는 증거는 이 세상에 널려 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완벽하게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두 사람 주변의 모든 상황도 이런 판단을 지지한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봐야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당신의 RAS가 이것들을 모두 지워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아주 작은 비관적인 생각이 얼핏 뇌리를 스치기만 해도, 혹은 은밀하게 시기하는 어떤 사람이 당신과 연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냉소적인 발언을 슬쩍 던지기만 해도, 잘 훈련되어 있는 당신의 RAS는 이억 가지의 긍정적인 증거들을 내팽개치고 단 하나의 그 부정적인 증거를 당신의 의식 안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이것이 이미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믿음과 결합할 때 연인과의 관계는 불행하게 끝날 것이라는 걱정은 점차 확신으로 굳어진다. 그리고 믿음과 습관은 바람보다 수천 배나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 확신은 자기 만족적인 예견으로 이어진다. 즉, 불행하게 끝날 것이라고 믿으면 결국 진짜 그렇게 끝난다는 말이다. 돈 문제나 사업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RAS는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어떤 관점을 강화하는 증거나 자원을 찾아 나선다. 그런데 만일 그 관점이 부정적이면 당신이 찾고 강화하고 증폭시키는 증거와 현실 역시 정확하게 부정적이다. 걱정은 원하지 않는 것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비는 기도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RAS에 의식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뇌가소성이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가 두뇌 재조정이라고 부르는 과정은 무의식적인 신경 검색 엔진에 새로운 검색어를 써넣기 위해 마련된 과정이다. 두뇌 재조정을 통해서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에, 다시 말해서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도록 RAS를 훈련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RAS는 과연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걱정할 때 생기는 온갖 의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감과 성취감 그리고 기쁨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런 것들을 가려낸다. 영화 나의 그리스식 웨딩에서 주인공 톨라는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워서 독재자처럼 군림하려 한다고 불평한다. 엄마, 아빠는 너무 똥고집이야. 툭하면 그러잖아. 남자는 한 집안의 머리라고. 그러자 어머니는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고는 자신의 참말투로 이렇게 말한다. 내 말 잘 들어라. 그래, 아빠는 머리야 맞아. 하지만 나는 목이야. 그러니 언제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아빠를 돌려놓을 수 있단다. 두뇌 재조정의 간단한 기법을 동원해서 당신의 무의식적인 뇌가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향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